안녕하세요. 미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제노아 3402 바로 요거죠. 3402 그때 한번 제가 수리를 했는데 뭐 지금 작동 중에 문제는 없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문제가 또 어떤 게 생겼냐면 이 연료통에서 이런 식으로 누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어디 보자. 이쪽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요 부분에서 계속해서 누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얘는 그럼 연료통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통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작업자가 사용을 하다가 이 기어박스 이제 워낙 오래 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3402 정품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가끔씩 클러치가 건넘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시끄러워서 잘 모르시는데 이게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작동이 잘 되다가 한 20분 정도 사용? 한 15분, 20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힘이 떨어져서 갑자기 부드러운 풀을 자를 때 중속으로 마저 잘리는데 프라이팬을 막 써가지고 풀을 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이 클러치를 좀 의심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붙을 때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완전히 망가진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따 이 클러치 교환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탈거를 해야 되니까 탈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 작업대에 있는 이 엔진에 붙어 있는 요 플래시볼 케이블도 이렇게 뽑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그리고 요 배선도 결착된 거 해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잘 안 뽑히는데 이걸 뒤로 이렇게 잡아서 확 당기다 보면 이 천이 끊어져서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클래퍼 같은 것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찝을 수가 있는데 없는 가정집에서는 또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TB43과 다르게 이게 별도로 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별도로 분리가 되면 좋겠지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서 빼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기밀성을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덮개나 이런 걸 막으셔서 또 다른 오염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게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잘 보관하셔야지 함부로 막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고 하시면 이런 데다 스크래치가 나서 나중에 사용할 때 힘드실 수가 있고 일단 이쪽 부분을 먼저 저희가 수리를 하고요.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엔진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오늘 교체해야 될 파트들 클러치와 연료통 그 다음에 정품 제노아 3402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제가 있긴 한데요.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제노아는 중국산 사제보다는 좀 정품 쓰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나사 두 개만 풀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잘 나왔고요. 일단 이 아이는 죽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모아놓고 정품 기어 케이스 교환하겠습니다. 이 교환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고요. 보통 이 제품을 보시면 둘 다 똑같이 정품이긴 한데요. 지금 좌측에 저희가 교환한 신품이고 우측에 사용하던 건데 뭐가 틀리냐면 지금 여기 위에 그라스 커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쪼개져 나갔죠. 보통 이게 기능을 상실하면 그냥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교체 기준은 그렇습니다. 물론 베어링이 나가고 소리가 나고 그래서 교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게 망가지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요 사이에 풀이 많이 껴서 열이 더 많이 받아갖고 지금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줄통이 열을 받아서 녹아서 떨어져 나간 이 플라스틱 이물질들이 여기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라스 커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파손이 됐다 그러면 저희는 교환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게 넓게 돼 있어야 됩니다. 글라스 커버가. 지금 요 밑에 쇠 커버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 쇠 커버를 한번 제가 제거해 볼까요? 자,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리스하고 풀들이 엉킬 정도로 안에 많이 들어갔죠. 그럼 이 상태대로 이 만조를 끼우시게 되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새 거는 글라스 커버가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글라스 커버 플라스틱이 뭉개졌다. 제노아 예초기가 내가 쓰고 있다. 이게 뭉개졌다. 그럼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다 추가적으로 그리스를 도포하시는 분들인데, 새 거에는 이미 많은 그리스가 안에 도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조립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점은, 이 나사를 이 대에 고정하실 때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딱 맞춰서 하셔야지, 뭐 구멍이 없는 데에다 억지로 박아 넣으시면 이 대가 찌그러지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맞춰서. 자, 일단 먼저 연료통을 먼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료통은 저희가 사제를 교체를 할 예정인데요. 정품과 사제의 차이점은, 정품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제 같은 경우는 필터가 없죠. 그 대신에 사제는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연료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는 뭐 이걸 쓰지 않죠. 밖에 저희가 믿는 남자 특허인 저 연료 필터를 밖에 빼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사제를 쓰셔도 무방하다. 정품과의 차이는 거의 5배 이상 납니다. 그래서 저는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하실 때 연료가 조금 셀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 이제 새 연료통에 꽂아 넣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하실 수 있고 편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점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를 잘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없이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일단 연료통은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료통은 수리가 완료되었고 교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클러치 파트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러치가 지금 다 다른 상태입니다. 제가 열어서 한번 어떻게 달아져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교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앞에 클러치 쪽을 뜯었는데요. 지금 뭐 클러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슈가 완전히 다 패드가 다 마모된 상태고 쇠만 남아있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일이 안 되겠죠. 뭐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고 지금 안에 벨도 많이 갉아먹은 상태인데, 벨은 한번 제가 재생을 해보도록 하고, 아직 왜냐면 베어링이 이렇게 멀쩡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일단 이 슈를 갈아서 한번 어떻게 또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상태가 심각합니다. 새 것과 망가진 거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안에 청소해 볼게요. 대단하네요, 대단해. 자, 안에 청소해 볼게요. 대단하네요, 대단해. 자, 지금 클러치 뜯어낸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한번 보십시오.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요건데요. 지금 이렇게 달아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모르고 계속 작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앞에를 뜯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요 파도 와셔인데요. 이게 이렇게 물결이 진 듯이 돼 있다. 파도 와셔라고 하는데, 이걸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게 텐션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렸다고 여기에다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나사를 고정할 때 쓰는 뭐 텐션 너트나 이런 거, 텐션 와셔 같은 거 쓰시면 망가지니까요. 이거 꼭 유의하셔야 되고, 이제 한번 이거 조립을 해볼게요. 그리고 모든 파트들은 일단 다 분해 소지해서 청소를 다 깨끗하게 완료한 상태고, 조립해서 한 번 더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클러치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나면 임팩트 드라이버로 조이시면 돼요. 이 TV43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조여지지가 못해서
뒤에 이 배기 쪽을 열어갖고 이 안에 케이블 타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쓰는 나일론 줄 같은 걸 집어넣어서 고정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잡기가 편하게 돼 있어서 앞에서만 작업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잘 고정을 했고요. 그래도 여기 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이 로테이션 방향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당겨 보시고, 이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이게 지금 왼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회전하게 고정을 하셔야지 이게 잘 열리면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러치를 끼실 때 어느 방향인지 헷갈리실 때는 이 플라이 휠을 이렇게 돌려보셔서 도는 방향 쪽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스프링이 밖에서 안으로 걸리거든요. 요거로 확인해 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조립을 이어나가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런 거 뜯은 거는 사실 안 뜯으셔도 상관없는데요. 좀 이해를 보기 편하시게 하려고 제가 뜯어낸 거라서, 다시 저는 캐브레터 조립하도록 할게요. 근데 다른 분들은 굳이 이거 뜯지 않으셔도 편하게 앞에서 뜯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케이스는 다 조립을 했고요. 뭐 이거는 분해 조립의 역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뒤에 머플러를 고정해주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치대인데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나사가 PH2 규격입니다. 이 PH2 규격 나사이기 때문에 이걸 쓰셔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결합이 잘 되지. 이걸 일반 드라이버 안 맞는 걸로 하시게 되면 이 나사 탭이 뭉개져서 또 작업이 안 되게 됩니다. 이거 꼭 유의하시고 작업하시길 바래요. 자, 일단 요 플래시 케이블, 모든 뭐 전기류 이런 거 다 조립을 했고요. 여기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세팅은 사실 얘를 조이고 풀음으로써 엔진의 저 RPM 이 아이들을 조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이 홀더에서 요 케이블 안쪽에 요 유격이 이렇게 0.5mm 정도 유격이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건 모든 예축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 플러그를 제거하신 다음에 다시 낄 때 보면 이게 헐겁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안에 코일 스프링이 있는데, 플러그 끝을 잡아준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기를 이렇게 롱노즈 같은 거를 꽉 잡아주셔서 약간 찌그러뜨리고 넣으시면 좀 더 견고하게 서로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제 대를 딱 결합을 했고요.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시동이 잘 걸렸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것 치고, 자, 엔진을 조시를 잘 해놓으면 굉장히 RPM도 잘 올라가고, 지금 보시다시피면 이제 로우 RPM도 굉장히 좋고, 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믿는 남자였고요. 앞으로 좀 더 유익한 정보들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